안녕하세요. 논어산책 웅야편 군자의 길 제8장 배구의 질병과 공자의 탄식 제127강입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배구 유지련을 자문지하실세 자유로 직기수활 무지런히 명의부인저 사인야의 유사질야할세 사인야의 유사질야할세. 배구라는 제자가 처음 나왔죠. 노나라 사람이고요. 성은 영, 이름은 경입니다. 공자보다 7살 어린 그러한 제자인데요. 안현, 중궁, 민자권과 함께 덕행이 뛰어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질, 여기 질은 병을 의미하죠. 여기서는 나병, 즉 문둥병을 말합니다. 자문지 하실세의 문은 문병을 의미하고요. 자유로, 여기 유는 남쪽으로 난 창을 말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자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남쪽으로 난 창문으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직기수활에서의 집은 잡을 집자죠. 그래서 그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지는 여기 이제 망인데 여기에서는 없을 무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되면은 이럴 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책에는 망지로 보기도 합니다. 망지로 보게 되면은 죽는구나 이러한 뜻입니다. 명의부에서의 명은 운명, 천명을 말하고요. 의부는 뭐뭐하도다, 뭐뭐하리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명의부 하게 되면은 명의로구나, 운명이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인야의 유사지일야에서의 사인은 이러한 사람, 그리고 사질은 이러한 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구가 병에 걸렸다. 공자께서 문병을 가서 남쪽 창의로부터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이럴 리가 없는데 운명인가 보구나.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병에 걸리다니. 이러한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연배구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공자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고 그의 투병 소식에 공자가 한달음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창을 통해 제자의 손을 잡았죠. 회남자에는 당시 배구가 앓던 병이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승에게 병이 옮을까 걱정이 된 제자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창문 너머로 제자의 야인 손을 잡고 탄식합니다. 무지런히 명의부인저 사인야의 유사질야할세. 이럴 리가 없는데 명인가 보구나. 이러한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온몸이 썩어들고 끊어지는 나병은 오랫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천형으로 알려져 있죠. 이 때문에 배구는 선생님이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임금의 방문을 맞이하듯 남쪽 창문 아래 누웠습니다. 옛날 중국에서 환자를 문병하는 예절은 북쪽 창문 아래에 환자가 누워있고 문병하는 사람은 북쪽을 향해 앉아 환자를 바라보게 되어 있었죠. 하지만 천자가 문병할 때에는 환자가 남쪽을 향해 누워야 합니다. 당시 배구의 집에서 이 예로 공자를 높이자 공자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구 역시 자신의 병 때문에 선생님을 위해 창문으로 손을 내밀었죠. 죽음을 앞둔 제자의 손을 창문을 통해 잡은 공자의 심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을 겁니다. 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문 10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자는 수많은 제자 중 분야별로 가장 뛰어난 10명을 꼽았는데 배구는 안현, 민자권, 중궁과 함께 덕행 부분에 꼽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바르고 어진 사람이었죠. 공자가 지향했던 인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던 도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두 번이나 읊조리는 공자의 탄식은
알 수 없는 하늘의 뜻에 대한 먹먹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대 사회의 보편적 믿음이었던 권선징악에 대한 깊은 회의가 담겨 있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믿음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덕이 높은 배구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으니 하늘의 뜻인 명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창문으로 제자의 손을 꼭 잡은 공자. 전염의 공포보다 사랑하는 제자를 잃는 슬픔이 더 컸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공자는 명의부, 운명이라며 탄식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의 표현이죠. 배구의 죽음은 공자에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 반드시 건강, 부, 명예라는 외적 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가 배구를 그토록 안타까워한 이유는 비록 병마가 그의 육신을 갉아먹을지언정 그가 평생 쌓아온 덕행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배구의 병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이 부조리하고 선인이 고통받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덕을 추구해야 하는가? 덕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가? 공자의 탄식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뜨거운 답변입니다. 제미나이에게 그림을 부탁했더니 창문을 너무 크게 그렸습니다. 창문이 아니라 그냥 거의 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그려서 그냥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자의 안타까워하는 표정이 너무나 잘 나타난 그러한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구 유지리언을 자문지하실세 자유로 직기수활 무지런히 명의부인저 사인야이 유사진ля할세 사인야이 유사진ля할세. 배구가 병에 걸렸다. 공자께서 문병을 가서 남쪽으로 난 창문으로부터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이럴 리가 없는데 운명인가 보구나. 이런 사람이 이러한 병에 걸리다니. 이런 사람이 이러한 병에 걸리다니. 옹야편 제8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